엑스레이 보완 검색을 마친 위탁 수화물이 드디어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진행되는 검색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이때 수화물 검색대에 나타난 대형견 한 마리. 마약류나 폭발물 등을 찾는 데 투입되는 탐지견입니다. 놀이로 생각하면서 찾고요. 이제 마약 냄새를 인지시켜서 이제 이 친구들이 마약 냄새를 계속 후각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찾으면서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끔 그 후로 이제 놀아줌으로써 이제 놀이로 계속 이제 이어지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마약을 찾아내면 놀이나 간식 등의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훈련도 진행되고 실제 검색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좋아. 옳지. 인천공항엔 현재 총 21마리의 탐지견이 활약 중인데요. 사람보다 후각이 10,000배 이상 뛰어나 검색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승객들이 이제 나오시면서 우리 탐지견들을 이뻐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저희 애들한테 이뻐해 주시고 막 이럴 때 저 많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인천공항에는 15명의 훈련사가 15마리의 탐지견과 함께 활동 중이다. 탐지견 한 마리가 현장에 투입되는 시간은 하루 3시간. 체이스. 예, 실례하겠습니다. 물지 않습니다. 마약 탐지견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체이스, 옳지. 온 신경을 집중한 채 탐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건 역시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Very funny. 제 몸에 뭐 마약이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 무섭거나 이제 걸리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내 몸에 이제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이제 정신적으로 좀 부담을 갖겠죠. 자, 체이스, 올라. 체이스. 그런데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던 탐지견이 갑자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목발을 짚은 남자 앞에서였다. 옳지. 기다려, 옳지. 기다려. 곧이어 그 사람 앞에 턱하고 주저앉은 탐지견. 체이스, 옳지. 기다려. 옳지, 알았어, 옳지. 옳지. 일단 주변의 동태 감시자에게 신호를 보내 수상한 일을 검색하게 했다. 그런데 아니 좀 확인하시고 가시면 돼요. 얼마 잠깐이면 되니까요. 안 돼. 금방 확인하시고 바로 앞에 화장실 안내해 드릴게요. 모두 멀리 가요? 많은데. 하지만 곧이어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훈련 도반인데요. 예. 테스트한 겁니다. 테스트. 말 탐지견 훈련이요? 예. 지금 이쪽에 지금 신경나가지고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분 우리 직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뜻밖에도 마약 탐지반의 테스트라고 했다. 여기 마약. 저희가 선별한 겁니다. 자 오늘 이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바로 몇 시간 전에 만나 테스트 계획을 점검하고 마약을 건네받은 후 계획에 따라 각자 마약을 숨겼다. 큰 필로폰을 여기다 할 테니까요. 이거를 그리고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중 가방 속에 마약을 숨겼던 직원은 과연 무사히 탐지견을 따돌릴 수 있을까? 이중 가방을 가진 평범한 차림새의 직원은 짐을 찾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진짜 실례하겠습니다. 물지 않습니다. 짐 가방을 탐색하던 탐지견이 이중 가방을 가진 직원 옆을 지나던 순간 탐지견의 날카로운 후각이 냄새를 맡았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중 가방을 가진 직원은 공항 직원에게 인도됐고 검사는 금방 끝나니까요. 신변을 검색당하는 수순을 밟기 직전 정체가 밝혀졌다. 훈련 도반인데요. 테스트한 겁니다 지금. 아, 그랬어요? 이분 우리 직원이시고 저희가 이제 마약 탐지견 고생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저도 뭐 예상을 못했는데 탐지견이 바로 반응을 내네요. 이 정도 능력이면은 거의 뭐 들어오는 마약은 거의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 한눈에 보기에도 늠름한 체격과 용맹한 외모는 기본.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제작진을 향해 격하게 환영 인사를 하더니 아이고 이런.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네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경찰견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얘는 주로 사체를 찾는데 지표면에 있는 사체, 그다음에 땅속에 있는 매장 사체. 우리나라에서 매장 사체를 가장 잘 찾는 애고요. 한 칸 준비해놨어. 미르는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소속 채취 증거견으로 활약 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가장 뛰어난 경찰견입니다. 기다려. 이걸 채우는 순간 훈련시 항상 이걸 채우고 훈련하라니까 무언의 약속이라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훈련하는구나, 탐지를 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얘는 이걸 채우는 순간 탐지해요. 훈련이 시작되면 이제 훈련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이제 탐지 훈련을 하려면은 냄새가 있어야 돼요. 그 냄새를 우리 시료라 그러는데 시료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개의 후각. 사람을 맡지 못하는 냄새 속에 개만이 하는 동일한 냄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냄새를 기억시키기 위해 훈련사는 사람 냄새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묘를 이장하잖아요. 이장할 때 간 속에 있잖아요. 뼈 같은 걸 닦아가요. 그걸 수집해가 냉동 보관시키고 또 과거에는 제가 제 피를 좀 뽑은 적도 있어요. 같은 걸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통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그 현장에 혈흔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수건으로 탁 닦아가지고 이따가 또 이렇게 여기는 보일게요. 보이시죠? 이거는 사람 사체 냄새. 이제 사람 채취 시료를 숨겨야겠죠. 이게 이제 인지박스예요. 인지박스인데 탐지견이 가장 기초 단계에서 사용하는 훈련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보면 냄새가 나오겠죠. 네, 열어가지고 넣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견은 실종자 및 사체를 찾는 수색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사는 훈련 도구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훈련 과정은 까다롭게 실제 상황처럼 시킵니다. 이거 찾는 거요? 1분도 안 걸리죠? 이 정도는 껌이죠, 껌. 베테랑인데. 기다려. 찾아. 경찰견 미르의 실력이 궁금한데요. 과연 훈련사의 말대로 1분 안에 시료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료를 찾은 미르는 이내 짖으며 자리를 지키는데요. 이때 시료가 숨겨진 위치에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경찰견이 될 수 있는 개들은 거의 타고났어요. 그 경찰견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음식이나 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개가 겁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개가 경찰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앉아, 엎드려. 이곳에 80여 마리의 개 중에서 1년에 10여 마리 정도만 경찰견으로 선발이 되는데요. 일반견을 경찰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사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 3년의 훈련 기간을 훈련견과 함께 합니다. 대담하고 기동력이 뛰어난 세퍼트는 주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견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인명구조견은 복종 훈련이 기본인데요. 출동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훈련사가 부르면 바로 올 수 있게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 아웃.
제도는 스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명령에 엄청 명령을 잘 들어요. 경찰관 시험을 보면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겁니다. 저런 개들 보면 흐뭇하죠? 이번 경찰관 후보는 유기견 출신입니다. 앉아. 기다려. 앉아. 돌아. 앉아. 기다려. 쭉. 옳지. 앞으로. 옳지.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과의 교감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개와의 교감이 통해야만 진행될 수 있는 원반 던져 물어오기 훈련. 수십, 수백 번의 반복 훈련만이 개와 훈련사의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는 길이겠죠. 잘했어. 다 챙기셨어요? 네. 베테랑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훈련사라는 직업. 과연 훈련사가 되기 위한 길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동물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동물만 좋아하지 이제 어떤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훈련에 대해서 반려견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저도 그러다가 훈련사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훈련사를 해보겠다 해서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훈련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찰 특공대나 아니면은 검역원, 세관, 119 중앙구조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죠. 훈련을 시작하기 전 훈련생들은 훈련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이 줄 종류에 따라서 또 견에 따라서 맞는 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이 두꺼운 줄, 얇은 줄 해가지고 한 사람당 최소 2개씩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훈련 가방, 먹이, 간식 이제 훈련 도구인 클리커 가지고 있고요. 누를 때 딸깍 소리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훈련생들이 준비를 마쳤다면 다음은 훈련견들의 차례겠죠. 훈련하기 전에는 항상 대소변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을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대소변 볼 동안 밖에 빼놓고 이렇게 물 주고 기다리고 하려고 합니다. 개가 훈련의 흥미를 잃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훈련사의 역량인데요. 훈련사의 사소한 몸짓과 행동이 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몸과 마음가짐 모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해? 이 개한테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실수 없이 하도록 해. 일로 와봐. 이 보기 좋아? 응? 이 보기 좋냐고. 벌써 케이블 타이 하고 가라고 가요. 뛰어가. 이게 나풀거린다는 거죠. 나풀거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시선이 이쪽으로 뺏긴다는 거죠. 그럼 훈련이 방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 자체도 하나 깔끔해야 된다는 거죠. 복장을 갖추는 것부터 쉽지 않은 훈련사의 길. 끈을 이거 헐렁거리는 걸 묶어놓은 게 이게 너무 헐렁거려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다시 이쁘게 묶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죠. 여기 봐봐. 야, 얼마나 보기 좋아, 깔끔하고. 애가 많이 단지 달라졌네. 그렇게 해야지. 아, 이거 또 이거 군대용을 썼나? 이것도 이제 내일부터 이거 다 잘라, 깔끔하게. 먼저 경찰견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배우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유욕 개발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물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물지고 싶은 욕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고 물고 넣는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일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목표물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개가 경찰견의 자질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난감을 당겨주고 던져주는 순간의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훈련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반년에서 1년 하시겠는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엄청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할 때 중간으로 빼서 오른손으로 당겨. 당기고 가까이 오면은 물하고 뺏겨주고. 과연 훈련생은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요? 오, 좋아. 그때 물어. 훈련은 순조로워 보이는데 그런데 어우! 죄송합니다. 놀이감이 장난감이 개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했잖아. 어? 힘든데 그것보다 더 재밌고 배우는 게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투가 다 까 이렇게 합니까? 아,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다들 처음 왔을 때 선배님들도 다 다나카 하시던 저도 모르게 말이 뱄나 봅니다. 훈련견의 욕구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훈련사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점프해서 물려. 봐, 걔가 몸을 쳐버렸잖아. 봐, 제가 저거가 몸을 쳐버린단 말이야. 출발해. 줄 안 잡을래? 그냥 훈련이라 하면은 막 강아지들하고 놀고 강아지들 데리고 있고 뭐 그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훈련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걸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오늘은 한 마리 하는 날이야. 그렇지, 한 마리 끝내고 와서 또 하고 한 마리 끝내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예. 그렇지. 그럼 먼저 장군이 빨리 데려가라 그래. 네. 개와 사람의 친화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생에게는 훈련견이 전담 배치되는데요. 네. 가기는 개를 봐. 뭐하고 있어 개가 지금. 가만히 싸대 놔둬. 가만히 놔두라니까 싸라고. 왜 자꾸 당기고 있어. 아니 네가 충분히 똥을 안 밀고 하는 거 똥 싼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해 지금. 닦길래 다 된 줄 알았어. 똥도 안 줬잖아. 그거 싸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교정 사슬을 적게 사용하려고 그래. 그냥 지금은 줄 당기지 말고 그대로 장애물만 전체 도는 연습해. 절대 줄 당기지 마라. 예. 가자. 언제나 사람이 개를 리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 개가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줄에 의존해 가도록 해요. 스스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된 보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 입장에서는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는데 제가 제일 긴장해서 강아지도 저의 기분을 따라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같이 본인이 긴장했는 걔도 같이 긴장하나요? 예, 걔도 사람의 마음을 읽거든요. 성격이랑. 아이고. 이번 훈련생은 조금 특별한 개와 함께합니다. 보행 훈련에 문제가 있어서 보호자가 훈련소에 맡긴 반려견인데요. 많은 개를 다뤄본 훈련사가 훌륭한 훈련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빼놓지 않고 훈련 과정으로 삼습니다. 가자. 가자. 많이 늘었다. 많이 잘했어. 예. 그렇지만은 아직도 당기고 있어. 보행이 안 되고 있어. 예. 오늘 보행을 좀 더 잘하도록 해봐. 예. 그냥 보행 갔다 해봐 그냥.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다 쳐다봐. 왼손 놓고 왼손 주머니 먹이 주머니 위치 똑바로 하고. 쳐다볼 때 걸려가지고. 네. 훈련사는 훈련견들의 조그마한 움직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삼선. 알지. 삼선. 알지. 사람을 막 끌고 다니는 걸 산책이라 알고 있는데 그건 산책이 아니고 개 입장에서 보면 노동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소로 비유한다면 소가 밭갈이 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죠. 뒷다리 관절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산책을 시킬 때는 꼭 사람하고 나란히 가는 산책을 해야 되고 다리가 목줄이 당겨지지 않는 그런 산책을 꼭 해야 됩니다. 돌아갈 때 돌자마자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돌아줘야지. 걔는 돌아왔는데 네가 가면서 있으니까 한 바퀴를 돌아버리잖아. 타이밍 없어. 훈련은 뭐라 했어? 타이밍이라고. 타이밍 연속이. 항상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먹여주는 타이밍, 그거 내가 클릭하는 타이밍, 걔 행동 포착하는 타이밍, 모든 타이밍을 내가 정확하게 잡았을 때 완벽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갔다 와. 제가 훈련시킨 것들을 잘할 때 그때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이제 뭔가를 해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정말 기쁩니다. 보행 봐주셨으면 이게 집중할 때는 잘 되는데 처음이랑 마지막에가 약간 집중이 잘 안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 네. 너무 좋아서 벌떡벌떡 뛰는 게 아닐까? 한번 봐주시죠. 그거 일단 가야 봐봐 가면 일단 데리고 와봐. 약간 이 녀석 데리고 오는 동안까지 한번 볼게. 훈련생들의 수준과 진도에 맞추어 꼼꼼하게 개인 지도를 하는 훈련사. 네.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자. 네. 지금까지 네가 왔을 때는 얘는 시작과 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가 잘못된 거네. 네. 야, 네. 처음부터 시작 끝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작 끝이 안 맞았어. 그냥 갖다 넣어봐. 내가 그거 듣고 나와 봐봐. 갖다 넣어 그냥 가면서 갖다 넣어. 보행하면서 갖다 넣어. 뭐가 주변 위치도 잘못돼 있잖아. 훈련견이 그만 지시어를 놓치고 맙니다. 너 자신의 문제가 되게 많았어. 제가 봐도 제 문제는 전혀 없어. 네. 기다려. 여기서 봐봐. 차분하게 하란 말이야. 차분하게. 네. 넌 여기서 나는 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그다음에 여기서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 가자. 집중시켜야 데려가란 말이야. 네. 그 시작 끝을 만들었잖아. 가자. 잘했어. 가자. 잘했어. 사람이 잘못하면 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훈련사는 훈련생을 더 엄격하게 가르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잘했어. 가자. 그렇지. 가자. 잘했어. 훈련견은 훨씬 절도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 잘했어. 가자. 잘했어. 제일 중요한 건 니하고 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욕심을 내가지고 많은 거리를 가려고 하지만 보행에서는 네. 짧은 거리를 정확하게 가려고 노력하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짧은 거리 쉽게 말하면 1m 제일 제대로 가면 10m 가는 1도 아니지. 훈련생은 훈련사의 동작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 하는 거는 항상 엄격해야 됩니다. 특히 경찰관 훈련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엄격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훈련사 자체들도 항상 절제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강아지한테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너무 상할 만큼 혼내시지 않아서 이 정도면 스무스하게 넘어간 그래서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혼나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다음 훈련. 그런데 훈련생의 옷을 물고 늘어지는 훈련견. 아직 애기 때라 막 물고 그러네요. 원, 끊어. 원. 잡고 있어, 계속. 먹을 때까지. 놀이에 대한 욕구와 집착이 강한 훈련견은 견사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대치 상황에 놓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왼손으로 배를 들어올려. 배. 이때 사람도 개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개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게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아랫배를 들어올려 개 스스로 놓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성격하는 훈련견과 함께 어떤 훈련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얘들은 나중에 범인을 제압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이제 교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인데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적응시키게. 해외와 달리 국내는 탐지와 수색 현장이 대부분이라 범인 제압견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범인을 직접 제압하는 용맹한 경찰견으로 키우기 위해선 공격 훈련, 즉 사람을 무는 것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이번 훈련견들은 생후 1년도 채 안 된 어린 강아지들인데 그 에너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눈을 안 보고 딴 데 보니까 그렇잖아. 물어. 딸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딸려오고 있잖아. 지금 두 손으로 잡아, 한 손으로 잡지 말고. 길게. 물어. 옳지. 물어. 가까이 와, 진짜. 가까이 와, 잘했지. 수십 번의 훈련 끝에 훈련견의 체력이 소모되면 사람이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유일하게 긴장을 푸는 게 허락이 되죠. 부드럽게 하실 때 있고 또 엄하게 하실 때 있어요. 야, 훈련 끝나고 나면 항상 부드럽게 했지. 뭘 엄하겠어.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실 때는 또 저희가 못해서 혼난 여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가 못해서 그런 거지. 못하면 그래도 좀 당근도 주시고 또 한. 당근 주잖아, 버도. 항상 네가 채찍 말이야? 주시니까. 야, 이거 당근 아니야? 많이 먹는 소리잖아. 다 알고 있는데.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훈련사가 장비를 준비합니다. 팔을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이 자세가 돼요. 합!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개가 물러올 거예요. 물러올 때 이때 위협을 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실제 때리지는 않고 위협만 딱 강했는데도 그 위협에 이겨내고 과감하게 물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과거에는 다 장비 없이 했는데 정확한 훈련과 사고 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장비를 선수 구입하는 것도 훈련사로서 할 일입니다. 저 보호복마 이게 제가 샀을 때 제 기억으로는 200만 원 준 것 같아요. 예, 얘가 제일 비싸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입고 하는 거죠. 옷 자체도 무거워요. 이게 제가 좀 팔이 좀 짧아가지고 이게 팔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장비가 되게 많죠. 장비값만 해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빨리 와. 채찍은 훈련견을 흥분시키는 도구인데요. 소리를 듣자마자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견사를 뛰어넘어 달려오는 훈련견. 하지만 훈련사는 능숙하게 대처를 합니다. 와! 강하게 무는 훈련. 무는 것도 그냥 물면 아주 강하게 물어야 돼요. 그래 강하게 물어야지 결론적으로 범인이 덜 다쳐요. 사람이. 그래서 앞뒤로 물고 약하게 물면 뜯어져요, 팔이. 근데 이렇게 강하게 물면은 뜯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 걸리다 빨리 뛰어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훈련견이 견사를 또 탈출하려다가 틈새에 발이 끼고 말았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와. 여기 발이 정말 거기서 끼면 어떡해. 됐나? 발목이 피 안 났어. 피는 안 나는데. 걷는 거 봐. 안 걷네.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에서 제지훈련을 시켜야지 실제 상황에서는 항상 엄청나게 흥분된 상황이거든요. 그때 얼마나 제지가 잘 되냐 안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는 훈련은 누구나 다 시킬 수 있어요. 왜? 대부분 개들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나 제지 훈련은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철저한 훈련과 시험을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개들이 경찰견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훈련받은 개들의 몸값은 수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다른 애들보다 워낙 능력이 뛰어나가고 경찰원으로 보내기 좀 아깝습니다.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고 야, 제육 준비하자.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개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개가 우선입니다. 개 밥 먹고 사람 밥 먹고. 근데 아침은 이제 사람 밥 먹고 개 주고. 고된 훈련을 소화한 훈련견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 훈련사의 손길이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때 단순히 사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보면서 주죠. 보면서 주고 그다음에 큰 개 주는 밥과 강아지 주는 밥. 그다음에 살이 쪄네, 살 말라네, 활동성 많으네, 그렇지 않으네 이런 거를 봐가면서 줘야 돼요. 보면 알죠. 그래서 밥 주는 것만큼은 꼭 제가 직접 관여합니다. 사료나 간식만으로는 섭취하기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비타민이요.
수십 마리의 훈련견 식사를 챙겨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땀에 젖은 훈련복을 드디어 탈의실에서 벗는 훈련생들. 이로써 하루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훈련복을 갈아입은 훈련생이 훈련소 내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아, 여기가? 네, 저희 생활하고 지내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여기서 집 같습니다, 이제는. 예. 저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솔직히 개하고 이제 항상 있기 때문에 옷에서 개 냄새가 많이 배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샤워입니다. 지금부터 씻으러 가려고 합니다. 개를 곁에서 24시간 돌봐야 하는 훈련사. 그래서 훈련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충과 어려움이 있기에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건 아닐까요? 밥을 얼른 먹고 저희가 자는 시간이어서 빨리 먹어야 됩니다. 다들 한국이 다들 많이 드세요. 하루 종일 뛰고 하다 보니까 항상 배가 고픕니다. 저 여기 와서 밥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알아야.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훈련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개인의 역량에 따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그만큼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에 깨어있는 훈련생. 장애물 이거를 조금만 그냥 한 번만 좀 머뭇머뭇하다가라도 제발 넘어줘 이렇게 장애물을 시도하는데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지도 않고 뛰어라는 지시어에 바로 그냥 폴짝 뛰어서 이렇게 넘어주는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있거든요. 그럴 때 개들한테 말을 들어줘서 고맙고 그런 걸 하면서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개들이 나의 지시를 잘 들어줄 때.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좋은 훈련사가 되는 길이겠죠. 기숙사에 잠들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생들의 스승인 최승열 훈련사 역시 이곳에서 숙식을 하는데요. 대학을 포기하고 20살 어린 나이에 훈련사의 길을 걸어온 그는 30년간 쌓은 훈련 노하우를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는데요. 가장 가까운 보람이라면 어떤 성취감이죠. 개가 바로바로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재미있잖아요. 뿌듯하고 그런 성취감. 또 우리 훈련사들이 제가 가르치는 방향대로 따라오잖아요. 대부분 항상 열심히 따라오잖아요. 짜증 안 내고 힘들더라도. 또 나중에는 제 제자들이 또 훈련 경기대에 나가서 입상하라고 그런다 하면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부족한 경찰견과 뛰어난 훈련사 양성을 위해 오늘도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부터 훈련생들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견사 청소. 청소를 하기 전 실내 견사에 있던 훈련견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정해진 화장실에서 배변을 시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선 물그릇의 청결이 더 우선. 매일매일 닦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개들의 위생 관리를 위해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실내 견사 청소는 소변과 대변으로 젖은 톱밥을 함께 치워야 하는데요. 톱밥을 뿌려주면 소변이 톱밥에 스며들어서 청소하기도 쉽고 깨끗하게 치울 수 있어 위생적으로도 좋다고 하네요. 행복. 오. 하지만 청소할 때 훈련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안 돼. 청소를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하면서 혹시 얘들이 아픈 상태가 있나 없나 그거는 변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컨디션 돌아가는 애가 밤새 잘 잤나 안 잤나 컨디션을 보고 그다음에 변을 봅니다. 혹시 설사를 했나 안 했나. 이때 갑자기 다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가는 훈련생. 무슨 일인가 따라가 보니 훈련견 한 마리가 청소 도중에 문이 열린 틈을 타서 탈출을 한 것인데요. 활발한 성격의 훈련견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아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바깥 공기를 더 맡고 싶었는지 또다시 탈출을 감행하는 녀석. 건장한 남자 훈련생도 흥분한 개를 손으로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이때 목줄을 걸고 나니 간신히 통제가 되었습니다. 훈련생은 항상 훈련견의 행동을 주시해야 하는데요. 훈련생이 개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빠져나왔어요. 제가 청소할 때. 그래서 저도 지금 당황 많이 했거든요. 원래 안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빠져나와서. 오전 견사 청소가 끝나고 야외 훈련을 위해 이동을 합니다. 아예 훈련소를 벗어나 진행하는 야외 훈련. 이때 트럭에 타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최승열 훈련사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훈련사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나 봅니다. 차 안에 또 있어. 눈이 돌아가죠 그냥. 그건 개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 상황을 그렇게 싣고 가다가 만약에 급브레이크를 잡았어. 걔가 어떻게 될까요? 혹에 내밀고 있는 상태에서 급브레이크 탁 잡았어. 너무 위험해. 앞으로 푹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한참을 달린 끝에 산에 도착한 훈련견과 훈련생들. 험난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탐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는 사체 탐지를 하고 있어요. 실종자 탐지. 훈련소 내에서는 기초적인 훈련을 하고 그 기초적인 훈련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실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는 거고 또 물론 훈련사들은 사실 되게 힘들죠. 산을 타야 되고 말 탈 때는 몇 시간 타니까 일부러 제가 우리 훈련사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일부러 태웁니다. 위치로 가서 오줌을 길게 잡아서 줄 오줌 싸도록 해. 개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배변부터 마칩니다. 일단 내가 가서 2개를 숨길게요. 2군데를. 2군데 숨길게 각각 1개를 찾고 보상해주고 또 1개 찾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았지? 시료를 숨기러 어디까지 올라가시나요? 훈련사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1개는 지표면에 1개는 지상에 이렇게 숨길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덮습니다. 위장을 합니다. 실제 현장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산속을 이리저리 누비는 훈련사. 파란 눈에 안 띄고 핸들 눈에 안 띄고 숨기려고 그럽니다. 이따 올려놔버릴까? 이렇게 놓고 이제 위장을 해야죠. 이렇게 놓으면 모를 거예요. 과연 훈련견이 찾을 수 있을까요? 잘 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건너가. 찾아해. 먼저 사체 탐지가 특기인 현지 경찰견 미르가 시범 조교를 자처했는데요. 내가 던지라 하는 게 지금 준비할 필요는 없어. 산속 바람 때문에 냄새를 쫓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체 냄새를 맡은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3초. 역시 참 대단합니다. 1km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후각으로만 따지면 첨단 장비도 능가하는 경찰견. 경찰견이 현장에 많이 투입된다면
그만큼 사체 및 실종자를 찾는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겠죠. 때문에 훈련사는 고된 훈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찾았다. 옳지, 시작. 시작. 옳지, 시작. 옳지, 찾아. 이때 말하는 거야. 찾아. 시작. 네. 시작. 옳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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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번에도 보상은 시료 위치에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상 타임도 중요하고 또 보상을 줄 때 얼마나 강아지하고 신나게 놀아주냐가 중요해요. 다음 주자는 야외 실전 훈련에 처음 도전하는 훈련견인데요. 그런데 이 녀석 탐지견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찾았어요. 냄새를 찾았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훈련사에게 통보까지 하네요. 던져. 옳지! 할 수 있게 기쁘게 맡겨줘. 나무 위에 숨겨진 두 번째 시료도 찾을 수 있을까요? 공주의 냄새 어떻게 한 번 맡았는데. 지금 봐요. 공주의 냄새를 맡은 거지. 그래. 찾은 거야, 나무 위에. 이제 가까이 가면 돼. 지금 냄새가 나니까 이 근처에서 계속 찾았다는 거야. 지금 표시가. 이거 안 움직이잖아요. 옳지. 찾아. 옳지. 확실히 앉았단 말이야. 그치? 보상. 옳지. 보이지? 네, 여기 있습니다. 응. 바로 그거야. 그래, 수고했어. 찾아. 옳지, 잘했어. 이 녀석은 소형견인데요. 다양한 현장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위압감과 혐오감을 주지 않는 곳에 투입될 수 있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찾아. 가까이 가기를 원해. 옳지, 잘했어. 찾아. 예상 외로 공중에 떠있는 시료 찾기도 성공. 옳지, 잘했어. 옳지, 잘했어. 옳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알겠어? 네.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찾는 거고 아까 제가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춰서 그게 좀 잘못했다고 이슬이한테도 좀 미안합니다. 오늘 잘한 거야. 네. 못하는 게 아니야.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했어. 다음은 충성심이 강해 경찰견으로 부적합하다는 진돗개. 강아지 이제 반응을 읽어. 위치가 여기 있을 때 걔가 어떻게 행동하더라. 하지만 훈련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옳지. 아까 그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시료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옳지란 말을 해준 거야. 실제적으로 이 근처까지는 오늘 4마리 중에서 가장 빨리 왔어요. 완전하게 원점까지 찾아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시간 재진 않았지만은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그럼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진돗개도 탐지기 될 수 있다 하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진돗개가 훈련이 어렵다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진용이가 그거를 깨준 것 같아서 뭔가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오늘 저는 너무나 큰 걸 배웠어요. 큰 걸 느끼고 감동했습니다. 우리 진돗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강아지들한테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곧바로 훈련에 돌입하는 훈련생들. 보호복과 장비를 착용한 걸 보니 범인 제압 훈련을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헬프아웃 하면은 나와. 응? 예. 딱 나와. 첫 번째 내가 먼저 하겠어. 시범 보여줄게. 옷만 입고 있어. 예. 네가 5초 후에 출발하면 돼. 알겠지? 알겠습니까? 네. 좀 떨립니다. 훈련생들도 처음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흥분시킬 거라고 걔들.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훈련사가 직접 범인이 되어서 개를 흥분시키는데요. 자, 덤벼! 텐트 속에 숨은 범인, 즉 훈련사를 찾아내는 훈련견. 실제 범인이라면 맹렬한 기세에 눌려 꼼짝 못하겠죠. 걔가 물려주면은 파이팅하고 가까이 뛰어갔다 오는 거야. 옳지, 브라!
잘했어. 박수. 잘했어. 5초 후에 도망가는 거야. 자, 이번엔 훈련생이 도주하는 범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헬프 그만! 움직이지 마! 이쪽으로 돌려 걔를! 아웃! 아웃! 이렇게 한 방에 딱 불리는 게 되게 잘한 거야. 예. 이리 와! 아웃! 이리 와! 가자. 앉아. 엎드려. 기다려. 가자.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벌렁벌렁 뜁니다. 앉아. 엄청 무서웠습니다. 저만한 개가 뛰어오니까 알고 있는데도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안 다치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뛰어가는 거야. 네. 그다음에 내가 위험할 줄 모르니까 줄을 잡고 따라갈 거야. 지금부터 이제는 소리 지르고 가는 거야. 알았지? 네. 네. 처음 하는 훈련이라 훈련생들은 몸 따로 생각 따로. 너무 급하게 왜 그렇게 급하게 지금? 빨리 뛰어가면 너무 빨리 뛸 필요 없어. 자기 그냥 적당한. 한번 해볼까? 다시 한 번 해볼까? 네. 계속해서 물어. 그렇지. 야, 그냥 끌고 가봐 야. 됐어. 아웃.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얘한테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얘가 물자마자 뺏겨주는 거야. 네. 안 돼. 물어. 뺏겨줘. 잘했어. 박수. 와, 우리 얘다 훈련사 엄청 용감했어. 미래입니다, 저. 그래, 미래 훈련사 엄청 용감했어. 힘들. 아웃. 돌아. 생각보다 걔가 더 힘이 더 세서 힘들고 뛰다 보니까 걔 위치랑 제 위치가 섞여서 좀 많이 넘어진 것 같습니다. 군견소대의 훈련 시간이 가까워지자 견사가 시끄럽다. 날카로운 이빨을 자랑하는 군견에게는 개의 야성인 공격 본능이 살아있다. 그런데 훈련장에선 옷을 갈아입느라 분주한 병사가 먼저 눈에 띄었다. 매무새를 단단히 단속하는 복장은 좀 특이했다. 뭐 입으신 거예요? 방어복을 입었습니다. 개를 흥분을 시키는 그런 선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동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개를 자극하는 선동으로 훈련이 시작됐다.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를 흥분시키는 선동자. 곧이어 군견이 손살같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훈련병이 지시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 군견. 그렇지. 항복한 선동자가 두 손을 들고 나서야 겨우 잠잠해졌다. 개가 달려올 때 어떤 심정이 드세요? 많이 무섭고 막 떨립니다. 이 옷은 갈기갈기 찢긴 소매는 아찔한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위험하지만 군인이 이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훈련사가 참여한 훈련도 이루어졌다. 군부대의 목적은 저희들은 이제 민간인이다 보니까 폭약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치기만 가지고 훈련을 했었는데 실제 폭약을 가지고 이제 탐지 훈련을 하려고 왔습니다.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군부대에 탐지견을 기증해온 한 기업 소속의 훈련사들이었다. 가장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폭발물 상자. 안전장치를 하긴 했지만 훈련에서도 덩어리 폭탄과 TNT 등 실제 폭발물을 사용한다고 했다. 합동훈련은 최전방 전투비행단인 부대의 특성을 살려 진행됐다. 전시된 비행기에 폭탄을 숨긴 후 탐지견을 이용해 찾아내는 것이 임무.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탐지에 들어갔다. 낯선 환경 속에서 탐지견과 훈련사들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쉴 새 없이 움직이던 탐지견 한 마리가 갑자기 멈춰섰다. 마치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는다. 리듬. 맞아. 서인 것 같습니다. 믿음아. 개의 예민한 후각이 폭발물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름을 불러도 그대로 서 있는 탐지견의 코앞에 폭발물이 있었다. 숨겨놓은 TNT였다.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한 탐지견에게 보상으로 공이 주어졌다. 어떠세요? 이렇게 찾을 때마다 기분이?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전이었다면은 정말 제가 큰일을 한 거잖아요. 폭탄 테러의 그런 위험 속에서도 개의 후각을 이용해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최대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기업의 특수견 훈련센터. 개와 훈련사가 팀을 이뤄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 개의 지능지수는 평균 50, 영리한 동물에 속한다. 또한 개는 탁월한 운동신경과 놀라운 감각 능력을 지녔다. 개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개와 호흡을 맞추는 것. 강한 체력은 훈련사에게 필수적이다. 얘들이 임무가 엄청 많아요. 과목이요. 예. 야지수색 부분이라든지 붕괴, 건물, 복종, 장애물 이런 식으로 과목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개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해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움직이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개의 특성을 이용해 공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훈련사가 힘겨루기를 통해 개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것은 공에 대한 개의 소유욕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다. 아이고. 놔. 땡큐. 아우 공을 엄청 좋아하네요. 예. 얘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공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공을 좋아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면 모든 포장이 끝날 정도로 공을 좋아해요. 기다려. 오케이, 굿. 오전 7시 훈련사의 하루가 시작됐다. 먼저 개들을 견사에서 풀어 옆에 있는 방사장으로 몬다. 배변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방사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애들 대소변 누이는 곳이에요. 밤새 참았다가 이제 훈련견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것은 물론 견사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 또한 훈련사의 일이다. 최소한 7시 반까지는 출근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청소를 하거든요. 아저씨 물어봐요. 훈련사가 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혈통이 중요한 특수견을 양성하고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 또한 훈련사의 목. 이제 막 훈련견의 세계로 입문한 강아지에게서 훈련사는 시선을 떼지 못한다. 지금 얘네들은 8주령 됐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훈련장에 처음 나들이 나온 그런 애기들입니다. 생후 6개월까지 계속되는 기초 훈련은 공에 대한 소유욕을 키우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놀이 위주의 훈련이다. 인기 폭발인데 엄마? 엄마 인기 폭발인데? 응? 이것들이 여기 쌈들이야. 첫 훈련이 힘들었을까? 강아지가 졸기 시작한다. 훈련견이 앞으로 걸어야 할 험난한 길을 생각하며 측은한 마음이 든 훈련사. 원래 사육견들은 이렇게 이제 많이 사랑해주는 것만 이제 사랑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이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처럼 이렇게 안아주면 솔직히 안 되는 점이 있긴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 너무 어리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조금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안아서 재우고. 오후 1시 구조견 수색 훈련이 시작됐다. 예측 불허의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구조견의 경우 훈련은 극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 항상 훈련견과 함께하는 훈련사 역시 이 모든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실제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뭐 가옥이 붕괴됐거나 건물이 붕괴되면은 이거보다 더 위급한 상황도 많을 겁니다. 막 사람이 돌 밑에 깔려가지고 그대로 죽은 것도 또 있을 거고. 참혹한 현장에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사람이나 개나 마찬가지다. 훈련장을 처음 접한 훈련견이 불안감을 드러내는데 하지만 수색 명령이 떨어지자 거침없이 달려나간다. 붕괴된 건물 여기저기를 수색하는 구조견. 잠시 후 실종자의 냄새를 맡고서 짖기 시작한다. 첫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다. 이번엔 개들에게 낯선 제작진이 훈련에 직접 참여해 보기로 했다. 아니 약간 뭐랄까 폐쇄공포감 같은 그런 게 좀 있네요. 이게 날이 조금만 더 어두우면 안 보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은폐물을 덮어 상황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다. 곧이어 수색에 들어간 훈련견이 무너진 돌 사이를 열심히 탐색한다. 그런데 처음 수색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제작진이 숨어있는 곳 근처까지는 찾아왔지만 주위를 맴돌 뿐 짖지 않는 것. 훈련사들의 표정에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제발. 근데 찾은 거 아니에요? 네. 제 생각에는 확실치 않다라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확실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확실하고 느껴졌을 때 그때 이제 원기왕사. 탐색은 계속됐다. 개가 마침내 실종자를 찾은 것이다. 짧은 시간인데도 이게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갖고 또 어둡고 그러니까 공포감이 뭐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공포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훈련이 끝난 저녁, 훈련견에게 급식이 이루어진다. 구조견들은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절 보호 차원에서 이제 글루코사민을 밥에 섞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긴장을 유지시키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제공되는 급식. 녀석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이다. 추운 날씨 속에도 훈련은 계속됐다. 체력을 단련하고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5km를 달리는 신종필 씨. 경력 18년 차의 베테랑 훈련사인 그는 제1세대 구조견 훈련사 중 한 사람이다. 그저 개가 좋아 훈련사가 됐다는 그는 훈련사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단적으로 극하다고 표현한다. 저희들은 구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산로가 아닌 길을 개척을 해서 구조를 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라든지 넝클 같은 거에 옷가지라든지 많이 찢기고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개의 후각 사용 능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선 낙엽을 덮어쓰기도 하고 나무 위에 매달린 채 몇 시간을 버티기도 한다.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은 그야말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얼마 동안요? 네. 있어야 되냐고요? 네.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수색을 한다고 하면은 개가 만약에 3-4마리가 온다 그러면은 마리당 1시간씩 하면은 한 4시간? 그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나무 위에 그 자세로요? 예, 맞습니다. 수색을 위해 구조견을 이끌며 훈련사가 산속을 뛰어다닌 지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반가운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훈련사의 발걸음에 힘이 실린다. 또 다른 곳에서도 훈련개는 제 몫을 다 해냈다. 낙엽 속에 파묻혀 있던 권영률 훈련사의 오랜 기다림도 끝이 났다. 조금 네. 시야에 안 보이니까 네. 몇 번 밟히긴 밟혔거든요. 예. 아프네요. 목이 막혀서. 구조견은 약 2년간의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다. 훈련 기간은 개와 훈련사 모두에게 고행의 시간. 그 중에서도 건물 붕괴 수색 훈련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개와 그 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인내력을 가지고 배려해야 하는 훈련사에게 이곳은 만만치 않은 장소다. 그런데 훈련 도중 난데없이 매트리스가 등장했다. 레펠 훈련 때문이었다. 지금 사람도 정기적으로 그 고소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헬기라든지 네펠 훈련을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개들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줘야 이제 그 고소공포증이 해소가 됩니다. 10마리의 훈련견 중에서 최종적으로 구조견이 되는 것은 약 4마리 정도. 네. 3m만 올려주세요. 레펠 훈련은 훈련견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차츰 높이를 올려가는 훈련사. 말 못하는 개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 개를 쳐다보는 훈련사의 눈길에 안쓰러움이 스친다. 잘했어. 옳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개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산악 지역에서 훈련사와 개의 거리를 넓혀가는 이격 훈련 도중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다. 얼마나 많이 다친 것 같습니까? 훈련사에게 개의 부상 소식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급히 훈련팀을 찾아 나섰는데 개의 부상 정도는 그리 간단한 것 같지 않았다. 갑자기 깽하는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다리를 절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눈에도 상처가 있고 오는 걸 제가 한번 만져봤는데 여기 이쪽 오른쪽 후지 여기 지골 여기를 누르면 굉장히 아파거든요 지금. 고통에 버둥대는 개를 상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 부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개를 들쳐업고 내려가기로 했다. 다빗이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2년 가까이
동고동락해온 담당 훈련사 권영률 씨. 다급한 마음에 그는 35kg에 육박하는 다빗의 몸무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를 안고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서둘러 동물병원을 찾은 권영률 훈련사. 네, 약간 지금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외상은 그렇게 안 심한데 약간 여기 부어 있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다리 네 번째 발가락에 가운데 발가락 뼈가 미세한 골절이 확인이 돼서요. 지금 깁스를 해서 한 2주 정도. 가벼운 골절이라는 말에 그제서야 안심을 하는 권영률 씨. 아까 데리고 올 때보다는 기분이 많이 제 자신은 더 좀 안정이 되고 그러네요. 그날 저녁 권영률 씨는 센터 당직실에서 밤을 보냈다. 담당을 맡은 개가 아프면 퇴근을 하지 않고 보살피는 것이 이곳 훈련사의 규칙. 혹시나 내가 이렇게 치료한 부위에 물어 뜯거나 혹시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다빗을 만지는 손길이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다. 그에게 개는 어떤 존재일까? 집에서도 개 키우세요? 네. 집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하면 해요? 못합니다. 왜요? 그냥 집에 있는 개는 그냥 집에 있는 개는 그냥 저하고 같이 살고자 같이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고요. 얘는 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119) 구조대는 훈련된 구조견이 공인받은 후 실제로 활동하는 곳이다. 현장에 배치되고서도 훈련은 계속되는데 이 개는 이제 국제 공인 구조견 이름 하나입니다. 고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몇 살? 10살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할 그럴 연령이 됐고요. 하나는 조난당한 실종자를 구해낸 경험이 있는 뛰어난 구조견이다. 하나, 아빠 저 위에 올라갔다 올 테니까 잠자코 여기 있어. 소방구조대원이자 훈련사인 이인선 대원이 암벽 등반 실력을 뽐낸다. 올라올 때는 혼자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둘이서 함께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무심했던 하나의 표정에서도 싫은 기색이 역력해진다. 걔가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죽기보다 싫겠죠. 근데 한 발만 내디디면 괜찮아요. 수직암벽을 내려가기 위해 지상에서 발을 떼는 순간 버둥거린 하나. 하지만 그 이후로는 별 문제 없이 하강하는 데 순순히 동행했다. 됐다. 잘했어. 그런데 이런 훈련은 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됐다. 잘했어. 임무 성공. 실제로 이런 낭떠러지 밑에 요구조자가 추락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9) 구조대가 구조견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부터. 그런데 뜻밖에도 훈련사는 첨단 장비팀 소속이다. 바로 구조견이 119 구조장비로 등재돼 있기 때문인데 구조견과 훈련사는 첨단 장비도 무용지물인 상황에 투입돼 활동하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봄철 급증하는 등산객의 조난 사고를 대비한 가상 훈련사. 비록 훈련이긴 하지만 대원들은 실제와 똑같이 구조 작업에 임했다. 실종자가 한 분인가 등산을 갔다가 친구들로 내려왔는데 영산공원에서 한 분이 실종이 돼가지고 그 실종자를 좀 수색하는 작업입니다.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펼치는 입체적인 수색 작업으로 구조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목표. 곧이어 레페를 이용한 하강이 이루어졌다. 대원들이 차례로 내려가고 이인선 대원도 하나와 함께 지상으로 향했다. 어두워지기 전에 구조 작업을 끝내려면 서둘러야 한다. 하나와 이인선 대원이 맡은 지역은 수색하기 가장 어려운 곳. 길도 없는 험준한 지형인데다가 급경사가 이어졌다. 아직 수풀이 우거지기 전이지만 하나는 잡목들 사이 가시덤불에 끼고 말았다. 낙엽을 헤치며 걷는 것은 더 힘든 법. 체력 안배를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다. 몰랐어? 어두워지려고 하는 분위기라서 굉장히 조바심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와, 빨리 가자. 앞으로! 수색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하나가 뭔가를 찾았다. 하나 찾았어! 바로 실종자였다. 서둘러 실종자의 위치를 알린다. 어두워지기 전에 구조 작업을 끝내려는 훈련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이었다. 실제와 똑같이 응급조치를 마친 부상자가 헬기로 호송되고서야 훈련은 마무리됐다. 하나는 자기 임무를 100% 완수해서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큰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특식이다, 특식. 잘했어, 나. 또 다른 특수견 훈련사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요양원. 이거 오늘 시범 좀 보여달라고 그래갖고 와서 시범 보이러 왔습니다. 요양원 앞마당엔 이미 관객들이 자리를 잡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호응에 보답하듯 객석을 한번 둘러보는데 아유, 물질 않아도 아유 위험하네. 아유, 아유. 잠시 후 개와 함께하는 간단한 공연이 시작됐다. 빵! 빵! 지리 쪽으로 올라. 옳지, 기다려. 잘 올라. 옳지, 기다려. 잘 올라. 옳지, 기다려. 잘 올라. 옳지, 기다려. 옳지, 이렇게 좋아. 옳지, 야. 시간이 흐를수록 화려한 묘기가 펼쳐지자 탄성도 커져간다.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저 정도 시키려면요. 사람들 따라하기 힘든데 걔들 하는 거 보니까 참 영리한 것 같아요. 이번엔 치료 도우미견인 벤지가 나설 차례. 링을 통과하면서 가볍게 몸을 푼 벤지는 미국에서 공인된 치료 도우미견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즐거운 감정을 갖게 해 치료를 도와주는 개를 말하는 치료 도우미견. 벤지 지켜. 이들은 스킨십이나 산책, 다양한 놀이를 통해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을 갖게 하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갖는 데 도움을 준다.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견부터 아주 광범위하게 뭐 이런 스포츠들까지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윤성 씨는 국내 도그 스포츠계에서 유명한 훈련사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그가 훈련사가 된 건 순전히 집안 분위기 때문이다. 인명구조견 훈련사로 활동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다. 그렇지. 앉아. 옳지, 옳지. 옳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얘 같은 경우는 자, 올라. 그 인명구조견으로 나랑 한 7, 8년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교감이 잘 맞는 거죠. 귀가 후에도 박윤성 씨의 훈련은 계속됐다. 경비견을 훈련시키는 상황. 이번엔 두 마리의 개가 동시에 공격하도록 해봤다.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개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순식간에 물고 물리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현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다.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개들이 사람을 물려고 해서 무는 게 아니고 흥분하면은 개인 줄 알고 무는데 그게 이제 사람 몸인 거예요. 그리고 잘못 물리면은 이제 흥분 막 완전히 눈이 돌아가고 흥분해 버리면은 물고 막 털고 그러면 큰일 나죠. 괜찮아. 다행히 부상당한 개의 상처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걸 확인한 그가 또다시 훈련에 들어간다. 원반 던지기는 윤성 씨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분야. 그동안 원반을 통해 개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부상당한 적도 많았다. 야, 이게 이 옷들이 다 훈련에 들은 거예요? 네, 그렇죠. 저 예전에 같은 경우는 막 뒷발로 얼굴 밟혀갖고 막 얘 때문에 안과를 7번 갔다 시고 이제 뭐 눈 같은데 이렇게 잘못 밟히면은 발톱 같은데 이제 안구가 밟히면은 이제 막 상처 나고 그래갖고 맨날 병원에서도 맨날 오냐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하지만 심한 부상을 입어가면서도 개와 함께하는 순간의 짜릿한 기쁨을 버릴 수는 없었다. 엎드려. 지켜. 지켜. 어휴. 내려. 훈련사가 천직이라는 윤성 씨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람이 사람 가리키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동물을 가리키고 그 동물한테 그 훈련을 해서 그 동물들을 뭐 저희들한테로 끌어들인다는 게 그게 정말 힘든 극한 거예요. 어둠이 짙게 깔리고야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 짓는 훈련사. 그의 몸은 지독한 훈련 과정을 기록하는 하나의 훈련 일지다. 여기도 지금 막 다 상처잖아요. 여기 뭐 여기
뭐 말도 못해요. 뭐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긁힌 것들 뭐. 막 예전에는 조금만 해도 아프고 그랬는데 요즘은 상처 얼마 안 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별로 감각이 둔해져 갖고 매일이래요, 매일. 매일. 우리나라의 관문인 공항에도 특수견과 훈련사가 있다. 바로 마약 탐지견과 그들을 이끄는 훈련사다. 사람보다 최소 10,000배 이상 발달한 개의 후각 능력을 이용해 마약을 탐지해내는 이들은 공항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띈다. 하루에 그러면은 몇 명이나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500명가량은 검색하는 것 같습니다. 마약 탐지견 훈련센터를 찾았다. 마침 훈련이 한창이었는데 공항 입국장의 수치대 벨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훈련장에서 실제 마약을 가지고 하는 탐지 훈련이 실시 중이었다. 탐지견에게 딱 걸린 가방. 가방 속에선 대마 뭉치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보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시킨 보람도 있고 앞으로 이제 현장 나가서도 충분히 실제로 마약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곳에선 우리나라 주요 공항과 항만 세관에 배치되는 마약 탐지견이 훈련된다. 마약 천정국의 위상을 지키는 원천이 되는 곳이지만 금지 품목을 취급하는 터라 곳곳에 보안이 삼엄하다. 여기서부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어렵게 이곳에서 다루는 마약을 접할 수 있었다. 마약은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극도로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었다. 필로폰부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총 7가지 종류의 마약이 훈련 과정에서 다뤄진다. 각기 냄새가 달라 탐지견이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렇게만 합쳐도 한 10억 정도 되겠는데요. 상당히 거액의 마약이거든요. 근데 뭐 매일 다루다 보니까 그냥 돌같이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탐지견은 어떻게 마약 냄새를 인지하고 구분하는 것일까? 마약을 탐지견한테 인지시키는 과정이거든요. 훈련 과정은 마치 놀이처럼 진행된다. 탐지견이 마약을 찾을 경우 마약 냄새를 묻힌 수건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결국 탐지견으로 하여금 마약과 수건을 동일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의 열쇠인 것이다. 안 힘드세요? 힘들죠. 또 이게 실제 마약이기 때문에 혹시 물어갖고 터트려갖고 마약을 이제 탐지견이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험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탐지견 훈련에 걸리는 시간은 약 1년 반 정도. 개 중에서도 특히 후각이 발달하고 충성심이 강한 스페니얼이나 리트리버 종이 선호된다. 하지만 혈통이 우수하다고 해서 모두 탐지견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탐지견으로 실질적으로 확률적으로는 몇 프로나? 저희가 뭐 최근 뭐 한 5년 정도 통계 정도는 한 30% 정도 지금 현장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다. 그런데 어딘가 좀 어설퍼 보이는 훈련사가 눈에 띈다.
바로 훈련받은 지 이제 2개월 된 신입 훈련사 지혜원 씨다. 처음에 더미를 갖고 노는 그 훈련을 가르치는 겁니다. 더미라면은 수건? 그렇죠. 아까 그 수건 마른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더미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고 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담배. 안 쳐야지. 안 쳐야지. 됐어. 탐지견을 유혹하는 더미가 던져지자 개와 훈련사가 뛰기 시작한다. 그런데 자세 더 낮춰! 높이 맞추라 그랬잖아. 뛰어 계속. 허리 더 숙여. 허리 더 숙여. 허리 더 숙이라고. 훈련 교관의 호된 질책은 계속됐다. 옆으로 더 당겨 이쪽으로. 바람 방향을 봐. 바람 방향을. 바람이 어디서 불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담비. 담비. 완전히 숙여갖고 같이 눈높이로 맞추란 말이야. 눈높이를. 할 때. 다시 시작된 훈련. 그런데 이번에도 불호령이 떨어진다. 내 눈을 보라고! 혜원 씨 허리 더 숙여. 허리 더 숙여. 걔한테 끌려간다. 자꾸 뛰어 빨리. 체력이 그래갖고 뛰겠어. 탐지견 이제 처음 인지 단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못되게 되면 탐지하는데 나중에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남자 여자와 상관없이 지금 좀 제가 막 뭐라 그러고 그래도 아마 나중에는 고맙다 그럴 거예요. 훈련을 끝낸 혜원 씨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세탁실이었다. 지금 보시면은 다 이렇게 마약 종류별로 세탁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마약 냄새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세탁할 때 세제는 쓰지 않아요. 그냥 물로만 세탁해요. 실제로 세탁기마다 세탁하는 마약 수건의 종류가 명시돼 있었다. 신입 훈련사가 거쳐야 하는 혹독한 훈련 기간은 총 16주. 훈련 후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정식 훈련사가 될 수 있다. 탐지견과 관련된 일은 대부분 훈련사들이 직접 한다. 방역 작업도 그중 하나. 이건 뭐예요? 이건 죽초이라고 소독약하고 똑같거든요. 약품이. 이게 친환경으로 돼 있어가지고 대나무를 태워서 그 액기스 그거를 몇 번 한. 매일 하는 물청소와 달리 죽청으로 하는 작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개를 목욕시키는 것도 훈련사의 목. 대형견인데다가 털이 길어서 목욕 한 번 시키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훈련과 임무를 수행하느라 일반 개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특수견들에 대해 훈련사들이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터. 겨우 목욕을 끝내고 한숨을 돌리려는 순간 녀석이 바닥을 구르며 애교를 부린다. 탐지견이 마약 냄새를 제대로 인지했는지 확인해보는 차량 탐지 훈련장에서 훈련 준비가 한창이다. 이 마약을 왜 차 밑에 숨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개가 그 냄새를 쉽게 쫓아 들어가서 그 더미를 획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이후 훈련이 시작된다.
차량 탐지 훈련이 처음인 혜원 씨. 탐지견 아라를 이끄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기만 하다. 마약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냄새 맡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땡긴 거 아니야.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지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여기 있잖아. 알아. 여기 있네. 백문이 불여일견. 옳지. 교관이 직접 시범을 보인다. 중간에 왜 땡겨? 개를 봐야지 개를. 웃어? 다시. 다시 시작한 훈련. 빼지. 같이 잡고 떼줘. 이번엔 제대로 탐지를 했는가 했는데 같이 뛰고. 눈높이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라고. 걔는 내 파트너야 파트너. 내가 걔 위에 있는 게 아니야. 걔는 내 파트너란 말이야. 내가 자세를 자꾸 낮추고 눈을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내 파트너야. 얘가 없으면 혜원 씨도 없는 거야. 알았어? 네. 얘는 일반 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가정견이 아니란 말이야. 항상 얘는 내 파트너야. 현장에서 의지할 사람 얘밖에 없어. 얘도 혜원 씨만 의지를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항상 내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 파트너라고. 이게 만약에 나가면 내 가족이 마약을 투여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내가 아는 사람, 내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만약에 투약을 한다 그러면 아마 내가 최선상에서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것도 내가 탐지를 했는데 내가 놓쳐갖고 빠져나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투약을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은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훈련이 끝난 후에 만난 혜원 씨는 시무룩했다. 훈련사가 되기 위해 5번이나 입사 시험을 쳤던 그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일 하기 전에는 하기 전이나 지금 똑같이 개를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장난이나 뭐 애완견 키우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사육견을 만드는 거잖아요. 탐지견으로요. 제가 조금 더 신중하고 항상 개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견을 실제 수행할 임무에 맞춰 훈련시키다 보니 훈련사는 모든 걸 앞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제가 견을 가지고 이제 훈련사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훈련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어떤 또 자신감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그렇죠. 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훈련사. 그들의 임무는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들어와 이로 뛰어.